WTO 회장이 선출된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행보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밀실 외교로 인해서 한국이 손해를 보는 듯한 장면이 여러 가지로 연출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WTO 총장 한국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나이지리아 후보가 미국에 이로운 면이 없었음에도 미국이 다자적 국면을 위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은 과연 미국이 스스로 입장을 바꿨겠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 일본이 막대한 자금을 로비하는 싱크탱크나 고위급 정치인들은 바이든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갑작스럽게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라며 한국에 불리한 입장을 피력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일본이 민주당 측인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의교 마크 라인을 가동해 한국 지지 입장 철회를 설득했고, 이는 결국 유명희 통상 본부장이 사퇴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우는 작업을 어느 정도는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이지리아가 친중국 성향이었다고 파악되므로 미국에 득이 될 것은 사실상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에서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미국이 다자적 입장을 존중하려고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다는 게 맥락에 맞지가 않는 것이고, 게다가 친중 후보를 지원하면 미국은 더욱더 WTO에서 고전할 국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민 것은 일본과의 물밑 외교가 더 활성화되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건에 있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방출 결정을 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국무부 대변인이 지지 성명을 내는 기민한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색과 한박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들어줄 건 다 들어주는 대신 일본을 통해 아시아의 전략을 편다는 일종의 빅딜이 계속해서 성립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반인륜적인 위안부 협의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는 한국의 그러한 불합리한 협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오바마 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긴장감은 미국 국익에 도움된다라며 일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때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는 오바마 때 진짜 전쟁 날 뻔했고 내가 막은 것이다 라는 말이었는데, 많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을 하기를 좋아해서 반복하는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차례나 이를 강조한 것은 정말 한반도가 전쟁에 가까운 위기였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를 안아주는 장면에 일본 아베 내각에서는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자민당에선 미국 정부도 동의한 위안부 합의가 존재하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뭘 하고 있냐며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하버드 교수인 램지어가 등장하여 위안부의 정당성을 주장한 장면은 역시 한국인들에게 오바마 제2시즌의 향기가 그대로 나고 있다는 의혹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계 미국 국회의원들과 각종 시민단체,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교수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과거처럼 일본에 쉽게 당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본은 각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자 갑자기 미국의 핵공학 박사가 등장해 매우 안전하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원자력공학과의 브렌트 하우저 교수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배출된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우저 교수는 오염수가 잘 희석될 것이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며 환경적인 영향은 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해양 오염 문제를 보자면 일본의 처리수 방출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있다라며, 우리는 8톤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고 임신부는 먹이사슬로 축적되는 수은,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참치도 먹지 않는 게 맞는데 이게 바로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선 2월에도 물리학 월간 학술지 피직스월드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 기사를 통해 전 세계 원자력 학계는 원자로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라며 원자로는 이미 아주 안전하다라고 설파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지워지지 않는데요. 일본 정부가 사용하는 오염수 대신에 처리수라고 똑같이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을 쓰고 있는 데다가,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같이 교수들을 포섭해서 주요 시점마다 일본을 두둔하게 한다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네티즌들의 의혹을 삽니다. 또한 하우저 교수는 원자로 안에서의 중성자, 이동 충돌, 원료봉, 원자로의 재료 시뮬레이션이 주 전공 분야인 핵공학자로 환경, 해양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는 말 가운데 삼중수 이외의 스트론튬이나 그 외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플라스틱이 위험하다면서 논점을 다른 곳으로 돌려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막상 미국 앞바다에 방류를 하면 과연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비판을 가합니다.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자신들의 바람대로 WTO 회장으로 선출된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회장의 행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미국의 무역 대표부와 만난 WTO 총장은 미국이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는 빈공국에도 코로나19 백신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콘조 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이날 백신 개발사, 각국 정부 관계자 등과 전화로 회의를 열어 전 세계에서 백신이 7억 회 접종됐는데 저소득 국가의 비중은 0.2%에 그친다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백신 수출 금지, 의료 인력 부족, 국가 간 백신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백신을 공평하게 공급하기 위한 후속 조처가 이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WTO 회원국이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수출 제한을 줄이고 세관 통과 물류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캐서린 타이 미국 대표부 대표는 이러한 WTO 총장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습니다. 그 역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의료 격차는 과거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위기에서도 발생했다며 이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하고 전 지구적으로 협력을 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WTO 총장이 한 말인데요. WTO 총장은 팬데믹을 맞아 의약품 관련 지식 재산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자는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0개국의 제안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 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팬데믹을 해결하자는 인류애가 넘치는 세계국제기구 총장다운 발언 같긴 합니다만 이 말을 듣고 미국 상공회의소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임시 해제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미 상공회의소는 산업계는 수십 년간 연구개발 R&D에 투자함으로써 제의를 다하고 있다라며 지난 한 해 제약사는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고 생산량을 크게 증대했으며 백신 생산 분배에 관한 260건의 협력 계약을 이미 맺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산업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을 면제하면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미국의 노력을 가로챌 수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한시적 지적재산권 해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을 해제함으로 해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미국의 백신 제조법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 국가적 프로젝트에 돌입했으며 수천억 달러를 백신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WTO 총장은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중국 편에 서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백신 지적 재산권을 임시 해제한다면 인류는 더 빠르게 코로나를 정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중국 등에 악용될 것이고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앞으로 또 다른 비슷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 백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 제약회사는 백신 공급 후에 따라오는 보상 때문에 더욱더 백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은 트럼프에서 이미 WTO가 중국이 소나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상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미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WTO 총장이 한시적으로 풀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며 안 그래도 각종 산업 노하우를 중국이 많이 빼간 상황에 백신 지적 재산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자 결국 한국 후보가 되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WTO가 중국에 유리한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계속 후회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